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 주의 종, 주의 율례, 주의 율례로 내게 가르치라. 주의 율례를 가르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가 자체가 하나의 주어가 되어가지고 나를 가르치라.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인격체라면은 가르친다는 자체도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즉 행동, 나타냄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 어떤 내용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성경이라는 틀 속에 기록됐다고 해서 단순히 주의 말씀하는데 잘못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개인의 삶이 표현되어지는 표현. 그 개인의 삶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인격적이네. 인격적. 개인의 삶이 그냥 뭐 좀 가면 쓰고 뭐 보여주기 위해서 요거 한 번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다르게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 대한 그 행하는 행위에 대한 인격체가 그대로 부여되면서 그것 자체를 통해서 내가 후대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배우고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은 행동 자체가 일정한 통일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결실들이, 그 열매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전체를 성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내용하고 이 기록된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게 하느냐, 이거는 나의 분명한 선택사항이에요. 안 하면은 이건 문자. 아무리 성경에 있는 내용도 내가 읽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한다 해서요, 그게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주의 율례라고 할 수 있을 때는 그 속에 나타난 것에 대한 분명한 인격적인 요소에 내가 반응하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 자체를 보여주는, 그럴 때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서서 하는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뭐냐면은 교육의 노동시장에서의 한계, 마치 가르쳐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율례로 내게 가르쳐서서 하는 것처럼 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근데 거기에서 이 교육이 노동시장의 한계로서의 두 가지 큰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적어놓은 대로 교육과 역사죠. 교육과 역사. 두 번째는 교육의 구조적인 내용이 있다. 구조화된 내용이 있다. 즉 이거는 떨어뜨려야 되는데 뭐 누가 이걸 빼자, 이거 교육으로서 부족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내용이 엉켜 있는 거죠. 마치 암덩어리. 암덩어리 자체, 암의 세포, 암의 유전인자를 그대로 막 교육을 통해서 그냥 막 전달돼 가지고 이것이 그냥 쫙 퍼져가는 암에 만연되어 있는 이 교육의 내용, 거의 구조화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이제 교육과 역사에서 교육의 역사가 있고 역사의 교육, 역사 교육이 있다. 그래서 역사 교육 부분에 일종의 노동시장의 한계성에서 뭐가 있냐면 크게는 그 왜곡이 있다. 역사 교육에 크게는 왜곡이라는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이해. 역사를 한쪽에는 아는데 한쪽이 모른단 말이죠.
외국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외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갖고 잘못되게 하는 건고, 몰리에는 한 사람은 뭔가 아는데 한 사람은 전혀 깜깜해 모르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역사관계, 역사 부분인데 우리는 터키 사람들하고 다르게 반응하는데 터키는 또 우리하고 전혀 또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지금 안고 있다. 그런 흔적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교육하는데 교육의 한계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영향은 뭐 몇 가지가 있느냐. 그래서 쭉 진열을 해서 나열해 왔는데 한 3가지 정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국가를 안아주지 못한다. 대단히 한계점이 있는 자기만 해갖고 웅켜드는 이런 요소밖에 안 돼서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 이해가, 역사 교육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남북이 분리되고 분단된 채로 지금 여전히 유가고 또 분단된 속에서도 지금 남남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그러면서 일본 자체가 옆에 있는데 일본을 자꾸 멀리하는 이런 내용이 가면 갈수록 심화된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는 국가 역사 인식, 역사 인식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한 연대선, 몇 년도에 어떤 뭐 고려왕조에는 조선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조선실록에 아주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인물, 단순한 그 사건에 나타난 인물, 연대, 그것만 쫙 나열해갖고 나는 역사를 이 정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근시안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리고 그럴 때는 정치가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외국 갈 때 전혀 반응을 못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류사를 책임지는 인재가 출현하지 않는다. 인류사를 책임지는, 뭐 시야가 좁은데 어떻게 전 인류에, 어떤 좀 치고 나갈 만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인물을 기대하기 힘드는 역사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다. 이런 어떤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4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현재의 역사 진행, 현재적인 역사 진행이죠. 국사죠, 국사. 지금까지는 세계사를 통해서 국사와 내 개인의 이력을 객관하는데, 세계사라고 하는 이 어떤 장치가, 이제 비교하는데, 이걸 인식하는데, 나의 개인의 이력이라든지, 개인의 이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국가의 역사가 지금 진행하는데, 전혀 객관화될 수 없는데, 그럴 때에 세계사라는 어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나의 이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객관할 수 있는 자료로 될 수 있다 해서 세계사를 다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역사 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불합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역사적인 진행, 이건 뭐 정치, 경제, 사회, 인문, 어떤 또 미래적인 어떤 전망, 이런 다양한 내용이에요. 다 역사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에서 일절요, 자신있게, 다른 데서 이렇게 인용해 오는 거는 잘 해오는데, 워낙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그런 걸로 전혀 못한단 말이야. 결국 우리는 객관화가 불가능한데, 현재적인 사건을 객관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의 결론이라든지 어떤 방향,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어떤 추이로 해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추정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시사 어떤 채널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사회적인 여러 현상이나 안 그러면 국가적인 정치적인 여러 사건이나 경제적인 여러 전망을 하는 내용을 이래 앉아갖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텔레비전마다 똑같다는 거지. 어떤 거는 그냥 똑같아. 판박이야. 저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데 하는 거나, 비교해보면요. 그 말이에요. 어디 하나 기사만 듣고, 이 채널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채널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네. 라고 할 데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거는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있잖아요. 전혀 생동, 주제는 비슷한데, 전혀 근거가 없는, 그냥 뭐 떠들기만 하고는 싹 사라지는. 그래서 그게 영원히 남아가고, 이 다음에라도 이래 되어질까 하고 기대가 전혀 가지 않는. 그러면서 가만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만 하고 돈 챙기는, 그야말로 객이구나. 농객. 말만 하고는 돈 받아갖고는 그만 자기 수입만 높이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텔레비전은 텔레비전대로 또 그래 시청하는 시청률 높여갖고 광고 수입을 높이는 그런 것 반대. 완전히 시청자들 하여금 뉴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들을 나눠놓고 장사하는 이 텔레비전 지금 그렇게 활용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종사하는 사람도 뭐 그게 뭐 당연하게 결국 안 맞는 내용을 갖고 뉴스를 잔뜩 평가하고는 그냥 뭐 안 맞으면 안 맞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말할 때는 뭐 책임 있는 듯이 막 핏대를 막 올리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해결해야지 하고 달라들어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허지부지 내가 언제 그 말 했어. 새로운 사건 나오면 그거 덮어가지고 막 전에 말한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장사예요, 장사. 그건 뭐냐니까 일정한 어떤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시각이 없으니까 그 역사하고 연결돼서 지금이라는 걸요 전혀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재 상황만 보고 마치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대만 보고 일어나는 그 사건 중심에 어떤 인물 나오면 그 인물만 갖고 주변에 막 관계되어진 내용을 종합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국가가 참 전 세계에서 참 뭔가는 할 만한 역량은 있어 보이는데 다른 나라나 이런 볼 때는 답답하죠. 도대체 이 나라 이민족이 무슨 어떤 그 기능이 있어갖고 이렇게 세계에서 경제국가는 경제국가라고 하고 이쪽에 지목이 되는데 기대가 갈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이 허풍선이 밖에 안 돼. 허풍선이. 그런 내용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또 세 제목으로 소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들어서 부각을 시키려고 그래요. 텔레비전 채널이나 앉아가지고 나와서 출연한 사람들 참 전에도 내가 몇 번 그 지적을 했지만은 안 되거든. 그래 갖고는 그 분야에 자신 없으면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이름도 없이 소문도 없이 그냥 종사할 수 있는 분이 뭔지 노동을 해갖고 해야 될 것도 없고 노동한 쪽으로 해갖고 땀 흘려갖고 얻는 수입을 해갖고 근근히 살아가든지 하지. 텔레비전 나오는 게 수입이 높다고 해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 아무데나 한다고 해서 될 말이냐. 역량을 그 시간에 그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단 1분을 보내도요 3천만이 만약 그 집중한다면은 3천만에게 1분 보내는데 3천만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어도 그런 어떤 매스컴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서 한마디 이렇게 신중하게 그리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분명히 대면서 이 어떤 대단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말 못하면 말 못한다 하고 딱 손 놨고 다른 사람이 넘기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너무 시간을 그렇게 도적질할 수 있나요? 국민들의 시간을 국민들 위한다 하면서 그렇게 책임 없는 말 함부로 해갖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 시각을 길러주는 거지. 제가 한 사례 한 3가지 정도 들면은 시청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요거는 지금은 사건이지만은 이 동영상이
좀 더 지나서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아마 과거 사건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게 2018년 4월 7일 현재 사건이란 말이야. 사건. 이슈되는 사건이란 말이야. 어? 3월 7일. 내가 4월 7일 했나? 3월 7일 수요일. 방금 첫 번째 하는 내용이 주제가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민국의 특사단이 대통령이 보낸 특사단이 북한에 다녀온 뉴스를 방금 지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이슈가 뭐냐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김정은이가 말한 내용 녹음된 건 아니고 말한 내용을 메모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비핵화 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한 2가지 걸어갖고 요런 조건에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 말을 들은 걸 가지고 특사단이 기록을 해서 그걸 지금 특사단 실적으로 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청와대가 지금 더들썩하게 이제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이나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 통일되고 또 정상회담 하는데 뭐 그것도 판문점에 아주 획기적으로 남쪽 평화의 집으로 내려와서 판문점을 하겠다. 그 4월 말에 하겠다. 뭐 남한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막 다 해줄 듯이 막 보따리가 풀어나니까 지금 뭐 청와대는 지금 뭐 너무너무 벙실벙실하게 막 당장에 대한민국에 아주 파라다이스가 일릴 듯이 그러니까 뉴스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뉴스 하나 탁 나오면은 이 진위에 관계없이 이게 진짜 가는지 안 가는지 관계없이 지금 당장에 지금 이슈가 되니까 뭐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는 뉴스로는 뭐 아주 뭐 좋은 거거든. 그렇게 막 방영하고 말이죠. 그건 참석한 사람들도 뭐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막 전부 다 떠들고 그걸 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고 역사적인 내용을 너무 연결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황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저게 과연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될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하는데 저게 과연 될까?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나오는 출연하는 사람들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비핵화 관계에서 남북 문제에 지금 핵 문제가 걸리는 거는요. 단순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는 요소하고요. 이거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비핵화되어져서 북한이 이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접촉하는 이 과정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떤 일정하고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 이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이 시기에 북한이 또 임종석이라는 사람도 나와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임종석이 아주 늘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 현재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고 그보다 더한 임종석 현재 비서실장이다. 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야말로 교황처럼 청와대에서 항상 미소를 짓고 웃는 얼굴로 오지만은 국회에 오면은 항상 굳어갖고 어떻게 하면 이 답변을 나름대로 어리저리 막 독사가 독을 품으면서 독사의 독리 이빨을 딱 감추고 있으면서 혀만 날름날름해갖고 얼른 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보이는 이중적인 그런 분명한 어떤 인격체. 여기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있지만 실제로 청와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앞세워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 분명히 제가 표현합니다. 뭐 이거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신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언젠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만큼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냐 하고, 그때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늘 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항상 하고 나면 동영상을 바로 올려버리니까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좀 평가를 너무 준비가 안 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랬어요. 하는 행동이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덜썩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달라진 내용이 뭐냐면,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내가 동영상은 계속 올리니까.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으로,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막 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해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계정을 올린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갑자기 그날 그 사건 이후부터, 그날 당장에부터 제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이 친구 올렸다, 저 사람 친구 올렸다, 하루에 꼭 50개 내지 60개, 70개. 매일 그래 와요,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도 온다니까. 전략이죠, 전략,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런 데서 SNS 자체에 넣은 계정은 올 때는 모르고 올렸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뉴스에 뭔가 잘못 지금 이용당하고 있구나. 이걸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올 때, 이거 잘못 자기들 활용하려고 올 수가 있다. 왜냐면 늘 오던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내가 올린, 영상물하고 또 영상물의 관계, 그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영상물, 특별히 이 광고 부분에, 지금 현재 언론 매체에 대한 내용을 내가 분명히 언급을 해놨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막 SNS가 지금 오고 있는데, 매일 와요. 지금도 와요. 하루에 온다니까. 그럼 오면 난 여지없이 안 보고 절대 답변 안 하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싶어서 그냥 삭제해버리죠. 그런 사건을 있은 뒤에 나중에 들려오는 자료가,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위치가 그전에는 애매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 도대체 위치가 뭔가, 왜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실장으로 가게 됐을까? 이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의 정체가 너무너무 이상한데, 그래서 주목을 하고, 위험한 인물인데, 이 틀림없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죽었을 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비서실장이 있었거든.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사람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조정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때 주목했지, 주목.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내가 확신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최근에 분명히 그러는 자료를 쫙 풀어난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쫙 보고 나서는, 이거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남북에 대한 특사 문제 나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연결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에도 여기는 분명히 전 대통령 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하고 연결되어진 요소가 있고,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거기에 지금 영향을 미친 정도가 보통이 아닌, 마치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비서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또한 대통령 어떤 권한을 얻듯이, 획득하듯이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새카만 개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북한에 들어간 이 내용을
여기서만 또 끝낼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끝낼 내용이고, 중국과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 환경, 이런 걸 두면서, 과연 지금, 남북 특사단, 우리 남쪽의 특사단이 북쪽에서 비핵화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갖고, 지금까지 비핵화, 미국도 비핵화, 남한도 비핵화 조건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요. 특사단 보낼 적에 비핵화 조건이면은 정상회담 한다. 근데 비핵화 조건이 아니면은 정상회담 안 한다. 이런 조건으로 특사단 보냈는데,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특사단이 덥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핵화 말 나오고, 비핵화 한다. 되니까,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날짜 잡고는, 대충 내용 잡고는 내려왔다. 이 말이. 근데 거기서 어떤 것도 지금 문서로, 북한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나온 음성을 가지고 기록해놔. 이쪽에 남측 특사단이 기록해놔. 그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미국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은 북한하고는 대화도 안 할 것이며, 조건이 아니면 비핵화 조건이면 미국은 분명히 전쟁 상황으로 몰아간다 하고는, 지금 현재 미국이 계속 어렵장들은 이런 내용들하고, 남쪽에서도 비핵화 조건이면은 정상회담해서 이제는 남북이 정상적인 어떤 관계로 해서 남북이 통일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가는, 우리 민족 자체가 고유하게 오랫동안 수건되어지는 통일이 이제는 물꼬가 트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내용하고 역사적인 내용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하고 무엇하고 연결해보면 우리가 좀 더 모델 어떤 형태로서 이게 될 수 있느냐 보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494년 1492년인가? 1494년 스페인이 통일. 우리 남북 통일의 어떤 요소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금은 갈라져 있는데 다시 나중에 그 뒤에 또 100년 후에 딱 갈라져 버렸어요. 이 스페인이 통일이라는 거지. 그 큰 이베리아 반도라지, 이베리아 반도. 그 전체를 스페인이 통일했다 하는 기념을, 그게 기념 연도가 1492년입니다. 1492년. 1492년에 10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에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인가 1594년이 그래요. 임진왜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진왜란 자체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 당시 일본에 우리 한국의 선조왕이 이조시대 선조왕이 일본에 사람을 보내서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는 전쟁을 일으킨다는데 소문이 들리니까 이게 맞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 명 보냈겠죠. 근데 여러 명 보냈는데 거기서 얼마나 했으냐, 잠깐 있을 것도 아니고 일본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일본을 두루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일본 다니고 다닐 적에 자기들만 다녔겠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파견했으니까. 근데 1년을 다녔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리고 아주 유명한 어떤 여러 가지 무슨 학자도 일본은 절대 조선을 침략할 수 없다. 그 사람들도 갔다 와서 하는 여행에는 절대 일본은 조선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1년 동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조선에서는. 근데 그 보고가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1594년인가 5년인가, 그때에
전쟁이 났어요. 임진왜란. 우리는 정신없잖아요. 7년 동안. 임진왜란 7년 동안. 스페인이 통일된 데서 100년. 이 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이나 그 가서 전문가들이 보고 탐사했는데 어째서 일본은 우리한테 침략을 안 한다 하는 이런 소식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소위 말하면 그 국가의 어떤 정보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알아내고 전쟁 준비 안 해갖고 우리는 임진왜란에는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을까? 이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느냐, 정반대냐. 지금 내용은 똑같단 말이야. 북한의 특사단이 가는 거는 지금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노리는 무기체제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그저 북한의 이제 이 전쟁 소식에 우리는 미국만 의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 당시에 스페인이라 하는 이 엄청난 어떤 이 어마어마한 무적 국가입니다. 지금의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스페인은 무적 함대란 무적 함대. 영국의 무적 함대가 아니고 원래 그 무적 함대는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무적 함대란 이름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 그래서 그 축구 시합하는데 보면은 스페인으로 하여금 무적 함대란 말이 붙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100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는 몰랐느냐? 왜 스페인이라고 하는 위치를 몰랐느냐? 일본하고 스페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면서 미국의 무기 가지고 미국의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의 공격을 우리는 방어해보겠다는 하나의 이런 자세. 우리는 너무 안전한 일본과 스페인 관계를 전혀 모르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는 일본이 절대 침략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을 쫙 나열한 학자들이 절비하는 이런 내용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제 보는 거죠. 이제 현재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보면은 비핵화라는 이 개념에 숨어있는 비핵화라는 단어로 숨어있는 남한의 입장이 있고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는 북한이 있고 또 비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있는 거예요. 이 세 어떤 이 힘은 각각 다 달라요. 서로가 비핵화를 가지고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그 구조는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의 비핵화로 가지고 서로 대화만 하면은 남한의 평화가 그냥 올 줄 알고 있다. 올 줄.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서 하나의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나오는가 하는 걸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적에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이 촛불 집회까지 나오는 이런 요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세월호 사건이 났는 날 이거 7시간의 어떤 요각한 게 있다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답이 안 돼가지고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려운 사건에서 뭔가는 자기 시간을 보내고 보고를 받고도 세월호 사건이 난 거 보고받고도 전혀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이라는 내용하고 나중에 최순실하고 연결되어진 그 같이 들어가는 같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난 날 과연 아무 어떤 내용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에 지연될 정도의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요거 한번 우리가 한번 곰곰이 봐야 돼요.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판 기록에 쭉 보면은 뭔가 석연치 않는
어떤 사건 자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근데 그게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시간이,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시간 자체가 이게요 사라지는, 이런 시간 자체가 사라진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변론하는 내용에서 언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뉴스로 노출이 안 돼요.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청와대 보고도 됐다 그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증명이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이런 말은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이게 관계없다고 할 수 있나요? 탄핵하고. 그리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달라들자 말자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의 어떤 접선 루트를 통해서 북한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조작이 돼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미 그 전부터 다 일정이 잡혀 있는 거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이 보내고 김정은 동생 김여정을 보내고 또 그게 미국은 미국대로 김여정이 애놓는 걸 통해서 만나서 회담하려고 딱 나왔는데 김여정이가 회담하려고 하는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회담 내용이 너무 과하다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끝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특사까지 올라가니까 특사가 올라간 대로 말한 대로 김정은이 전체 덥석덥석 이야기를 하는, 너무 기분 좋게 지나가는, 그러면서 이번에 특사단이 또 특별히 표현하는 거, 김정은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전체가 다 김정은이 박학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친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른다든지 어떤 그 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뉴스에 대한 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된 이미지로 그냥 도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에서 늘 긴장하고 북한은 이번에 회담하면은 정상회담은 그 사람들은 뭐 들어주지도 않고 아니면 들어준다 해도 저 평양에 끌고 와서 막 기합 주듯이 우리 대통령을 농락할 거다 이랬는데 전부 다 뒤통수에 우리가 생각한 전체를 뒤통수를 탁탁탁 치면서 김여정이 2시간 전에 미국 부통령 보이콧 해버리고 판문점에서 우리 땅으로 내려오는 평화의 집은 우리 땅이거든. 통일의 전당인가 그거는 저쪽에 그 미국 통일의 뭔가 하는 그거는 북한 쪽이고 우리 쪽에 있는 그 회담 장소에 양국 정상이 모여서 회담하겠다. 이거는 참 물고기 잡는데 밑값을 던지다. 이건 보통 밑값이 아니거든. 보통 그 먹잇감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이게 남북의 통일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전제를 한다. 또 남한의 안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 할 때 이게 과연 어떤 복선이 있을 것인가 좀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과연 임진왜란 그 전에 분명히 나갔던 파견단이 와서 1년 동안 사사히 뒤졌으니까 오죽 받겠느냐. 그래서 선조왕이 전쟁 없을 거니까 뭐 준비 안 한 거.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겠느냐. 우리 남한이 과연 이렇게 생각한 대로 현재 생각한 대로 지금이 조사원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으로 틀림없다 확신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이 한번 제가 반론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여정의 그 2시간 전에 보이콧하는 문제가 우연한 듯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다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거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누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안 보니까 철저하게 훈련된 철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보다 좀 앞에 가면은
임종석이가 철저하게 지금 꼭두가시, 북한의 꼭두가시가 임종석이고 임종석의 꼭두가시가 문재인이다. 이런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전략 자체를 전혀 모른 채 임종석이는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타겟도, 자기가 바라보는 프로그램 자체를 장황하게 이러면 될 거다 하고는 막 나름대로 북한하고 접목을 시켰는데, 북한은 그 위에서 임종석이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까지 어떤 접근,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미 간에 대화의 장이 나올 수 있는 비핵화를 선언하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비핵화 선언을 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판문점에서의 그 남한 쪽의 그런 그 정상회담의 어떤 이런 약속 같은 거, 이거는 철저하게 고물이다, 고물. 고물 먼저 주고, 콩고물, 김치국도 먼저 마시고, 본론은 딴 데로 분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비핵화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며. 비핵화. 우리는 비핵화 같으면은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지 않고, 남한에도 평화적인 어떤 접근이 가능한 어떤 단어로 알고 있지만, 미국이 보는 비핵화, 비핵화의 협상, 비핵화를 조건을 해서 북한과의 협상, 또 북한이 그래 좋다 우리가 비핵화한다 해서 미국과의 협상, 미국과의 어떤 대화 채널에 나온다 하는 이 조건은요, 남한에서 생각하는 비핵화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형상으로 분명히 선언은 같이 세 나라가 똑같이 비핵화하지만은 이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얻는 거, 미국은 미국대로 얻는 거, 남한은 남한대로 돌아올 거에 대한 김칫국, 요거 자체로 볼 때 철저하게 남한은 고립되어지는, 즉 북미 간에는 서로 간에 어떤 협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비핵화하자 하는 그 범위는요, 어차피 정해진 어떤 수순이 있다. 북한이 노리는 분명한 어떤 범위가 있다. 또 그 범위를 미국은 받아주고 미국이 손해될 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미국이 얼마든지 사찰하고 미국이 얼마든지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체제 안정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들의 미국에 대한 침략을 침략이 안 되는 것에 보장받는 이런 요건은요, 분명히 보장해주는 이런 가운데, 그럼 그래 됐다. 북미 간의 대화가 되고 비핵화라는 내용이 됐다. 그러면 남한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지. 북한하고 남한은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가진 입장이고, 남한은 핵이 없이 여전히 군사 긴장 상태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이 받아들이는 그 조건에 미군의 철수는,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의 범위에 받아들인 수준에서 이걸 조정하는 범위 안에 관리하는 체제를 인정하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북한의 남한에 있는 미군 철수에 대해 요구를 할 때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은 없어요. 아무것도. 다 들어줄 수 있어. 지금 지금 훈련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미군 철수 얼마든지 철수할 수 있어. 미국 사람들의 제일 두려운 것은요, 자기 나라 자국민이 외국에서 죽어지는 거. 전쟁을 통해서 갈 때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을 충분히 일으킨 전쟁인데,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상자가요, 최대한 적게 나는데 모든 것이 총력이 기울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안전하고, 미국이라는 거리상으로 분명히 안전거리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 북한이 해준데 거기에 자기들이 핵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아니 북한이 남한을 비핵화를 통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거 미국이 못 들어줄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2시간 전에, 회담 2시간 전에 약속되어서 미국의 부통령이 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긴장감, 뭔가 모르게 북한이 어긋장 내는 듯한 이 끌려오는, 그러니까 남한의 대통령하고 임종석이는 뭐 안달이 나가지고 뭐 더 큰 어떤 입값, 더 큰 어떤 그 확실한 뭐 먹잇감을 뭐 없는 거 하고는 막 헤매게 만들어 놓고는 또 판문점 남한 측까지 내려오게 하는, 뭔가는 뭐 북한도 쩔쩔매듯이 쫓기는 듯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남한으로 하여금 덮섞어서 물게 만드는, 이건 전략이다. 응? 미국도 뭐 협상의 전문가라 하지만요, 북한은 협상에 뭐 완전히 고도의 전술이 지금 나타난 내용이다. 근데 우리 남한은 완전히 정치하는 사람들, 이게 뭐 한 1년, 한 몇 년 임기만 딱 채워가지고 끝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응? 그게 뭐 대한민국 국민을 담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명예에 대해서 내가, 국민과 함께 내가 대통령이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내 몸을 사리겠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표시하던 내용 아니에요. 그 사람을 탄핵시켜갖고 지금 뭔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되게 만들어갖고 지금 올라있는 문재인 대통령, 조중되는, 임종석한테 조중되는 그 허수아비 중에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뜻이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뭐가 자기가 뭔가 손해보고, 어림도 없어요. 어떤 이름 날려가지고, 역사 속에서 자기가 참 남북 간에 이 물꼬를 트는 그 이름 남기려고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종석인 임종대로 뭔가 다음에 정권 잡으려고, 남북 통일돼도 임종석이는 북한으로 해서 통일돼도요, 임종석이가 잃어버릴 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니까, 권리가. 그러니까 계산이, 자기 계산에 꽉 차 있는 대통령의 지금 청와대 어떤 위치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내용을 보면은,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임진왜란 때 다녀왔던, 분명히 임진왜란에 있었으니까 그 사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점에, 아이고 시간이 넘어가네.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음에 연대에 이것 자체를 시행됐더라면 하는 내용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사태가, 어려운 사태가 왔을 때는 이 내용의 이 표현을 분명히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왜냐하니까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이 공격 못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핵이 없더라도, 남한이 핵이 없더라도 되는 방법 2가지.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호남 지역에 미국 거주민들,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호남 지역에다가 특별자치구 비슷하게요, 하나 설정해놨는데, 제주도처럼. 그러면 미군 철수돼도 미국이 손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 더, 일본하고 우리는요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연방을 해야 돼요. 일본하고 연방을 해야지 북한하고 연방을 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하나 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선결 조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비핵화가 우선됐을 때 남북 정상회의를 하지만요, 우리의 어떤 통일의 어떤 나아가는 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가 교황과 고리 끊는 이걸 사인을 해야 돼요. 아, 이랬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남북이 통일될 거다. 이런 식의 분명한 단계를 짚어가면서, 이러니까 우리는 분명하다, 이래 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